놀랄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6월 소띠 여러분께 태양보다 뜨거운 기회가 쏟아집니다. 요즘 왜 이렇게 노력 대비 결과가 적을까 하는 한숨이 잦으셨나요? 꾸준한 황소에게도 벅찬 시기였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을사년 6월은 숨은 길일 3번과 재물문을 여는 행운 숫자 3방향을 품고 있습니다. 중심만 잡으면 빠른 흐름 속에서도 기회를 움켜쥘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길일과 흉일, 행운 숫자 활용법, 행운의 색상 배치, 투자 시동 날짜를 콕 집어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최소 2번은 돌려보세요. 반복 노출이 잠재의식을 깨워 결정력을 3배 높여줍니다. 지금 배경에 777회 주파수가 흐릅니다. 집중이 어려워도 틀어두기만 하면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으니 편안히 함께 해주세요. 이루고 싶은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올해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를 적어주시면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드릴게요. 서로의 에너지를 공유하면 실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매달 최신 소띠 운세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고 가족 지인과 공유하면 긍정 에너지가 배가 됩니다. 왼쪽 아래 태그된 제품도 확인해 보세요. 일상에서 가볍게 활용해 재물 흐름을 한층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띠 6월 운세, 이 날짜 기억해라의 비밀을 열어보겠습니다. 뜨거운 태양보다 더 강렬한 기운이 소띠 여러분께 쏟아지는 을사년 6월입니다. 이 달은 땅의 기운과 불의 기운이 동시에 요동치며 평소 묵묵히 걸어오신 소띠분들께 예상보다 빠른 전환점을 가져다 주겠습니다. 특히 이번 6월은 급한 흐름과 갈등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띠는 꾸준함으로 기회를 잡는 띠이니 서둘지 않고 중심을 잡으신다면 복잡한 달 속에서도 자신만의 궤도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한 달 전체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천간을 이루는 을목이 숨은 자양분처럼 여러분의 내면을 촘촘히 채우고 있고 지지에서는 사화가 겉으로 드러난 열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바쁘고 뜨거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나무가 자라듯 성장의 근육이 차곡차곡 붙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번 6월의 소띠는 적당한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땅을 읽어야 합니다. 투자 프로젝트든 이직 계획이든 미뤄두셨던 창업 구상이라도 지금 시작하시면 묵은 틀이 깨지며 다음 계단이 열립니다. 도전과 동시에 무리수를 두지 않는 균형감이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금전운과 재물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달 소띠는 작은 수익이 연달아 들어오는 패턴이 두드러집니다. 한 번의 큰 횡재를 노리기보다는 꾸준한 잔고, 증식이 중심축이 됩니다. 급등락이 심한 자산보다는 안정적인 채권, 배당 상품이나 실물 자산을 고려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월초 열흘 동안에는 현금 흐름을 단단히 붙잡아 두시고 중순부터 계획하신 확장을 시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6월 14일과 24일에는 토의 기운이 강해 부동산 매입, 계약이나 대출 실행에 유리합니다. 카드값이나 할부금처럼 숨어있는 지출을 재정비하시면 여유 자금이 2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지갑이나 통장 안에 오래된 영수증을 그대로 두시면 돈이 새나갈 확률이 높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더위만큼 체내 열이 올라가기에 순환계와 위장이 관건입니다. 40대 중반을 넘기신 분들은 혈압 변화를 아침 저녁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땀샘을 깨워 주십시오. 젊은 층이라도 야식과 탄산음료를 줄이셔야 위산 과다로 인한 복부 열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큐큐 식재료로는 오이, 메밀, 차가운 보리차가 있습니다. 이번 달 소띠와 최고의 궁합을 보여주는 띠는 닭띠입니다. 사화가 부채질한 열기를 닭띠에 금, 기운이 절제해 주어 함께 움직이시면 흐름이 균형을 이룹니다. 파트너십이나 계약을 맺는 상황이라면 닭띠인 상대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반대로 충돌이 잦아질 수 있는 띠는 양띠입니다. 양토가 사화와 만나면 흙먼지가 뒤섞여 길을 가림으로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피하고 영수증이나 문서, 증거를 명확히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재물운을 떨어뜨리는 물건 3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녹이 쓴 열쇠입니다. 열쇠는 열림을 상징하지만 녹슬면 잠금만 깊어집니다. 현관 열쇠에 붉은 녹이 올라왔다면 바로 교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둘째, 오래되고 찢어진 지갑입니다. 소띠는 토, 기운이 강해 물질을 담아두는 그릇이 중요합니다. 지갑이 헤어져 있으면 돈이 쉬이 빠져나가니 바꾸시길 권합니다. 셋째, 사용하지 않는 빈 약병입니다. 약병은 질병의 기운을 품고 있으므로 서랍 깊숙이 쌓아둔 빈 병은 바로 버리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띠가 조심해야 할 흉일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일과 17일 그리고 29일은 화기가 과하게 오르며 토 기운이 메마르는 날입니다. 이 날에 중요한 서명을 진행하시면 약속이 뒤집힐 확률이 높으니 일정을 연기하시거나 미루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몸살 기운이 찾아올 수 있으니 야외 활동이 예정되어 계시다면 실내 일정으로 변경해 보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반대로 소띠가 꼭 알아야 할 길일은 10일, 22일, 30일입니다. 10일은 목 기운이 토를 부드럽게 적셔 투자나 계약 재협상 발표, 이벤트에 힘을 실어줍니다. 22일은 금 기운이 토와 합을 이루어 결과를 굳게 고정하므로 투자 시드머니 투입이나 오픈 행사를 진행하기 좋습니다. 30일은 모든 오행이 조화를 이루어 갑작스러운 큰 기회가 들어올 수 있는 날입니다. 로또나 공모주, 청약과 같은 행운 테스트를 시도해 보시면 좋습니다. 단, 준비가 없다면 기회가 눈앞을 지나치니 전날 목표를 적어 지갑에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을 가져다 줄 숫자는 4와 8입니다. 4는 뿌리를 뜻해 기반을 단단히 하며 8은 무한대 모양처럼 확장성을 상징합니다. 휴대폰, 비밀번호나 차량 번호 끝자리에 4나 8을 넣으시면 집중력과 안정감이 상승합니다. 행운의 색상은 짙은 고동빛과 산뜻한 연두빛입니다. 고동빛이 안정감을 주고 연두빛이 새잎처럼 성장 에너지를 더하니 옷이나 소품에 두 색을 조합해 활용해 보십시오. 이제 연도별 로또 운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축생이신 61년생 소띠분들은 그동안 묵혀두셨던 번호 조합을 재활용하실 때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4558이 포함된 조합이 있다면 그대로 유지해 보십시오. 자칫 번호를 바꾸시면 행운이 엇나갈 수 있습니다. 귀인을 만나기 쉬운 장소는 수돗물 소리가 들리는 공원입니다. 작은 분수 옆 벤치에 앉아 번호를 정하시면 직관이 또렷해집니다. 다음으로 개축생 73년생 소띠분들은 새로운 조합을 연구할 때 기운이 폭발합니다. 많은 복권을 한꺼번에 구매하기보다 길일에 집중적으로 구매해 보십시오. 개축생은 화의 기운이 강한 달에 목생기를 빌리셔야 하므로 담양 중록원을 배경화면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축생인 49년생 소띠분들은 연말의 기회가 더 크니 여름에는 소액으로 연습 삼아 구매하시며 패턴을 익히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조업 경력 30년 차인 소띠 의뢰인께서는 자금 압박이 심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확장을 멈추고 설비 점검부터 하시라고 권했는데 노후 부품을 교체하신 뒤 생산 효율이 25% 상승했고 일주일 만에 계약처 2곳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소띠께서 자산을 크게 늘리시려면 외형보다 내실을 먼저 다지셔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예금 통장부터 모니터링해 보시고 자동이체 불필요 계좌는 과감히 정리해 보십시오. 작은 구멍을 막아야 큰 물결을 받을 배가 완성됩니다. 금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긴급 자금 통장을 신설해 주십시오.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때 조급함을 줄여 장기 투자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둘째, 포트폴리오에서 현금성 비중을 20% 이상 유지해 주십시오. 실물 자산이 매력적으로 보여도 완충 장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주거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 설비에 투자해 보십시오. 태양광 패널 설치 같은 장기 프로젝트는 토, 기운의 안정성과 잘 맞아 몇 년 뒤 고정비 감소를 넘어 수익 구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건강 파트로 돌아오겠습니다. 40대라면 야근 후 늦은 저녁을 피하시는 것만으로 간과 쓸개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미리 삶아 둔 고구마를 준비해 두셨다가 야식 대신 드시면 포만감과 비타민을 동시에 얻으실 수 있습니다. 50대는 혈관 탄성이 급격히 떨어지니 아침마다 종아리를 두드리며 발목을 돌려주시면 온몸 순환이 개선됩니다. 무더위에 생기기 쉬운 다리 부종도 완화됩니다. 60대 이상은 낮잠을 30분 넘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도한 낮잠은 밤 수면 패턴을 망가뜨려 심장 박동이 불안해지니 주의하십시오. 70 넘으신 어르신께서는 목욕물 온도를 체온보다 조금 낮추어 관절 부담을 줄여주십시오. 궁합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달띠와 호흡을 맞추시면 금 기운이 토를 단단히 다져 주어 성취가 빨라집니다. 직장 동료나 비즈니스 파트너가 달띠이시라면 자료 검증을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와 세부 데이터를 정리해 주어 여러분의 큰 그림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연애나 우정에서도 달띠는 센스 있는 조언으로 소띠의 고집을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반대로 양띠와 갈등이 생기신다면 감정 논쟁보다 증빙 서류로 팩트를 명확히 하시어 오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운을 떨어뜨리는 물건을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녹슨 열쇠, 찢어진 지갑, 빈 약병 외에도 자주 발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옷장 속에 묵은 영수증, 꾸러미가 그대로 있는 경우입니다. 지출 기록의 잔재가 토 기운을 무겁게 하니 매주 금요일 아침 냉장고와 서랍 정리를 해 보십시오. 깨진 거울은 자기 인식 균형을 무너뜨려 판단, 착오를 부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면 바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냉장고 맨 아래 칸에 남은 이름 모를 소스 병도 버리시면 수 기운이 맑아져 혈액순환과 직관이 좋아집니다. 흉일과 길일의 실용적인 예시를 더하겠습니다. 5일은 법적 계약 금융거래 모두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서류 한 장만 빠져도 승인 절차가 2배로 늘어납니다. 17일에는 작은 사고수가 있으니 장거리 운전을 계획하셨다면 출발 전 타이어 공기압을 찾아보십시오. 29일은 달 기운이 기울어 체력이 떨어지는 날이므로 밤늦게 회식을 잡으셨다면 다음 날 피로가 크게 쌓이니 일찍 귀가하시길 권합니다. 길일인 10일에는 기한서가 매끄럽게 통과됩니다. 사무처리나 구두 협상을 진행해 보시면 좋습니다. 22일은 결과가 현실에 단단히 자리 잡는 날이므로 신상품 론칭이나 오픈 행사를 추천드립니다. 30일은 오행 순환이 완벽하니 고백이나 프로포즈 같은 인생 이벤트도 시도해 보십시오. 다만
전날 잠을 충분히 주무신 뒤 명상을 통해 호흡을 고르고 움직이셔야 기회를 붙잡으실 수 있습니다. 행운 숫자를 생활 속에 활용하실 방법을 소개합니다. 4와 8을 함께 쓰시려면 카드 4자리 가운데 2를 44 또는 88로 맞춰 보십시오. 숫자가 자주 노출되면 무의식이 행운 파동에 동조의 실전 판단 속도가 빨라집니다. 색상은 고동빛 서류철과 연두빛 포스트잇을 한 세트로 사용해 보십시오. 운동화를 고르실 때 고동색 러닝화에 연두빛 신발끈을 매치하시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정되고 결정력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로또 운세를 조금 더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신축생 소띠분들은 과거 구매하신 번호표를 꺼내 패턴을 분석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4와 8이 포함된 3962 연속으로 나왔던 적이 있으시다면 해당 조합의 앞뒤 숫자를 교차 편성해 보십시오. 개축생 소띠분들은 완전히 새로운 조합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최근 뉴스 제목이나 지인 생일에서 영감을 얻어 숫자를 선택해 보십시오. 기사에서 본 929 같은 시간 표기가 마음에 걸리면 메모해 두셨다가 추첨 직전까지 반복 확인하시면서 직관을 다듬어 보십시오. 갑축생 소띠분들은 연말의 기회가 더 크니 여름에는 소액으로 패턴을 연습하며 경험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실천 체크리스트도 제안드립니다. 첫째, 월 초의 통장 내역을 출력하셔서 형광펜으로 필요 지출과 불필요 지출을 구분하십시오. 둘째, 건강관리 앱에 물 섭취량 기록 기능을 추가해 매번 체크하십시오. 셋째, 길일 전날 메모장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목록화하고 다음 날 실행 계획을 덧붙이십시오. 넷째, 양띠 파트너와 협상이 필요하시다면 중재자를 세우거나 서면으로 논의 범위를 정리하십시오. 다섯째, 달띠 친구와 주말 숲속 산책을 하시며 열린 질문 방식으로 대화를 나눠 보십시오. 꿈 해몽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황금빛 들판을 달리는 소를 보셨다면 재물운이 폭발할 징조입니다. 비가 내린 뒤 무지개를 넘어오시는 모습을 보셨다면 투자 자산이 단기간에 평가, 이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얼어붙은 논바닥에 홀로 선 소를 보셨다면 일상 속에 숨은 건강 경고가 숨어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럴 때는 위장 검진을 예약하시어 예방에 힘쓰십시오. 흙탕물에 발을 헛디뎌 신발을 잃는 꿈은 부주의한 계약이나 소비를 암시합니다. 같은 날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시면 악재를 절반으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풍수 관점 자리 배치 팁도 드리겠습니다. 현관 오른쪽 신발장이 너무 높으면 토 기운이 눌려 재물 통로가 답답해집니다. 높이를 허리 아래로 낮추시거나 신발장 위에 작은 황동종을 걸어주시면 기운이 순환합니다. 거실 북동 방향에 연두빛 화분을 두시면 목 기운이 토를 부드럽게 적셔 장기 재산 증식에 호재로 작용합니다. 침실 서쪽 창가에 고동빛 커튼을 달아두시면 밤사이 흩어진 금전 에너지가 다시 모이게 됩니다. 오늘 저녁 바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일 전날 밤 머리맡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적은 메모를 고동빛 봉투에 넣어 두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연두빛 펜으로 오늘 반드시 실천할 3가지 행동을 적어 보십시오. 하루가 끝나면 2줄을 체크하고 3번째 줄은 다음 날 우선순위로 옮기십시오. 열흘만 반복해도 지출과 수입 흐름이 눈앞 그래프처럼 정리될 것입니다. 학습 효과가 쌓이면서 의사결정 시간이 줄고 직관이 강화됩니다. 작고 단순하지만 운세와 행동을 잇는 최고의 훈련법이니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달 소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댓글에 이루고 싶은 소망을 적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 주신 모든 소망이 현실에서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원하겠습니다.